오늘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꼭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산 단원고와 화랑유원지에선 희생된 학생과 교사 260여 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전남 진도에선 팽목 바람길 걷기 등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5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진상규명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채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박근혜 정부의 감시 사찰, 선체 CCTV 저장 장치 조작 등 각종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장관 등 18명의 1차 책임자라며 명단을 발표하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자 프랑스의 상징물로 6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보수 공사를 위한 구조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침통한 심정을 밝히고 예정된 대국민 담화를 취소한 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 높지만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여객선이 지금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버 기울어서 배 넘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이 다섯 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부딪혀가지고 못 나오자고. 이미 든 그댈 안아주고 싶어요. 아들 위해서 엄마 씩씩하게 해놓고 오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대요.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대여. 네, 올해도 4월 16일이 돌아왔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꼭 5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립니다. 4.16 재단과 가족협의회는 오늘 오후 3시 화랑유원지에서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 등 261명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기억식에는 유은혜 부총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가족,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기억식은 안산시 전역에 1분 동안 울리는 추모 사이렌과 추모 묵념으로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들이 안치돼 있는 인천에서도 추모식이 열립니다. 인천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평에 있는 인천 가족공원에서 일반인 희생자 45명에 대한 추모식을 엽니다. 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인천 시립합창단의 추모 공연, 유족 대표의 추도사 등으로 이어집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지난 2017년 침몰 3년이 지나서 이뤄졌습니다. 바다 밑에 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 세월호가 다시 육상에 올라오던 순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기현 기자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3일 새벽 4시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 톤에 이르는 세월호는 바지선 두 척과 66개의 와이어로 해저에서 서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인양 작업은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엄마 곁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내 딸 다윤이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러고 싶어.
이틀 뒤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탄 세월호 전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도 앞바다의 거센 조류 탓에 선체 고정 작업이 늦춰지면서 거치 장소인 목포로 출발하는 날짜도 미뤄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포 신항에 도착했지만 육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류가 안정적인 닷새 안에 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 물을 빼는 등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분산시키는 게 큰 과제였습니다. 한 축당 최대 60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트 336축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치가 끝난 뒤 선체와 수중에서 미수습자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희생자 4명의 유골이 수습됐지만 5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현민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해 5월 육상으로 올라온 지 1년 만에 세월호는 다시 원래 모습대로 세워져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봄이 와서 개나리가 필 때마다 눈물을 훔친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은 진실을 알기 전까진 자식을 온전히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차유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도대체 왜 모두 구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구조되지 못했는가, 왜 구조받지 못했는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합동분향소 자리 옆 공터. 한쪽에 컨테이너 3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분향소 철거 뒤 유가족들이 꾸민 공간입니다. 세월호에서 아들을 잃은 김광배 씨는 이곳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아들 생각이 자꾸 북받쳐 올라 회사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생을 걸고 아들 죽음의 진실을 찾기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째. 그 녀석을 안산으로 데리고 와서 보내고 난 후에 거반 한 6개월 정도를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에 회사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긴가. 생때 같은 아들을 먼저 보낸 홍영미 씨 삶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재욱이 엄마는 거리투쟁의 단식 농성, 삭발까지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걸 전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악착같이 힘썼지만 제대로 밝혀진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왜 침몰했는지, 구조는 왜 못한 건지 추측과 가설만 난무할 뿐입니다. 석연치 않았던 그간의 조사들은 아픈 상처만 더 후벼 팠습니다. 정부가 참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조사 방해하고 또 예산으로 묶어놓고 어떤 일이든지 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없거든요. 세월호 참사 5주기. 치열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아물게 할 수 있는 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겁춤처럼 사라져버린 자식, 바람처럼 날려버린 자식에 대한 그 상실감은 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가 납득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을 밝혀서 그걸 낱낱이 이렇게 알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치유가 된다고 분명하지. 그 과정들이 해결하고 납득하고 진상규명해 가는 그 과정들이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는 유가족들이 1차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장관 등 모두 18명이 포함됐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 이후 5번째 맞는 봄.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기억의 공간 앞에서 참사 책임자 18명을 호명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만 있고 참사를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처벌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규명과 처벌이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한 이 책임자 처벌 수사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의 진상규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등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동 대처 미흡을 비롯해 총체적인 부실 대응과 관련 문서 조작, 국민 생명권 유린, 수사진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장관은 수사 책임자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당시 김석균 청장과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직접적인 사고 책임자지만 참사 발생 이후 100분 동안 출동조차 안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시에 그 골든 타임 분명히 있었고 그냥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서 사람을 죽게 했던 책임에 대해서 좀 물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제일 먼저입니다. 4.16 연대는 명단을 발표한 이후로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들었습니다. 직무유기는 5년, 직권남용은 7년이라 짧게는 올해 안에, 길어야 2년 안에 혐의를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4.16 연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별한 조직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검찰 내부에 조직이 있잖아요. 검찰이 있잖아요. 그 사법체계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 사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또 조만간 300명 규모의 추가 명단을 발표해 참사 책임자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공무원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 1명뿐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어제는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무사 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유가족들의 동향이나 발언 내용은 물론 인터넷으로 무슨 쇼핑을 했는지까지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근심과 슬픔에 휩싸였던 지난 2014년 4월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른바 세월호 TF를 꾸려 유가족들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첩보 내용은 유가족들이 언론 플레이에서 떼쓰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동향 파악부터 유가족 대표가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 비판적이라는 성향 파악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실종자 가족의 생년월일과 학력, 온라인 물품 구매 내역 등 개인정보까지 보고로 올라갔습니다. 기무사는 군 관련과 무관한 정보 수집에 나서면 안 되지만 지방선거와 세월호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정부의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이 같은 활동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기무사가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모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기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들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밝혀달란 겁니다. 기무사는 불법을 인식하면서 군사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청 장비를 활용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청하였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어느덧 5주기를 맞았지만 이와 관련된 기무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소이자 유명 관광지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6시간 동안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뚝 솟아있던 성당 첨탑도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이동우입니다. 자,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분투하고 있지만 노트르담 대성당의 불길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중요 문화재이며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진화 작업은 필사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딕 양식 특유의 높이 솟은 첨탑은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붕괴됐습니다. 불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50분,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50분쯤 시작됐습니다. 파리 구도심 센 강변의 시태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화재는 첨탑 리노베이션 보수 공사를 위해 촘촘하게 설치된 시설물인 비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목재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클로드 갈레 파리시 소방청장은 화재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노트르담의 주요 구조물은 보존된 것으로 본다며 전면부의 두 탑은 불길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성당 내 귀중한 예술품과 문화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리도 이 숭례문 화재라는 아픔이 있습니다만 워낙 유명하고 또 역사적인 곳이라 프랑스인들의 충격이 컸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저녁 8시로 예정돼 있던 조세부담 완화 관련 대국민 TV 담화를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방문해 매우 슬프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면서 우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딕 양식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 카톨릭의 상징이자 나폴레옹의 대관식과 미테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리는 등 중세부터 근현대까지 프랑스 역사가 숨쉬는 장소입니다. 1163년 루이 7세의 명령으로 건설을 시작해 14세기 중반까지 200년에 걸쳐 완성된 노트르담 대성당은 매년 1200만 명에서 14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파리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명소입니다. 노트르담은 프랑스어로 우리의 여인, 즉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뜻하며 노트르담 성당은 역사성과 예술성을 자랑하며 문화예술인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파리 시민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곳곳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눈물과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원인은 일단 첨탑 개보수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을 비롯한 언론은 파리 소방당국이 이번 화재는 잠정적으로 리노베이션 작업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동안 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8억 원을 들여 첨탑 개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에마뉴엘 그레그루아르 파리 부시장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첨탑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대북 특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특사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때 밝힌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다시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점이라면서 실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대화 지속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남북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독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린 의미를 내세웠습니다.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의 보탬이 된다는 인식, 남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한미 간 엇박자 논란에 대응했습니다.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을 받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을 포함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응답하는 대로 이미 평양에 다녀온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 더 중량감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특사로 다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결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는 자세로 주도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되겠죠. 이를 위한 비핵화 약속과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무엇보다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의제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선택폭이 많지 않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This isn'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I'd have great support with North Korea.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이전 북미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관건입니다. 지금으로선 정부가 북미 방식을 절충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이 거론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압박한 점이 부담입니다.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통해 숨통이 트일 경우 실무진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인데 이 과정에서 과감한 카드가 나올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상응 조치로서 경제 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주된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차 정상회담은 답보 상태에 놓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밝힌 데 대해 대화는 좋다며 거듭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납세 관련 회의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대화는 좋다고 두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고 싶지도 않고 빨리 갈 필요도 없다며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미 협상을 짧은 기간 진행했지만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왜 충분히 빠르게 가지 않느냐고 묻는다면서 지난 40년은 어떠했는지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두되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시간 15일 텍사스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3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환기하며 연말까지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미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귀순 과정을 전했습니다. 오 씨는 MBC 인터뷰에서 당일 오후 3시 15분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 그날 아침만 해도 남쪽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긴박했고 남쪽으로 아주 빠른 운전을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아주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귀순할 때 총격을 가한 동료를 탓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이해한다면서 만약 잡혔다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총살을 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은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까지 깨끗해서 나들이 즐기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공기가 조금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6.8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서 5월 상순의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간의 많게는 60mm 이상,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남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역은 쾌청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부터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강원 영동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 표정은 내내 맑겠고요. 앞으로 추위 없이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문을 연 4월 국회는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권 흠집내기용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있지도 않은 의혹을 만들어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권 흠집내기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5기 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주십시오. 결자 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즉각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4월 국회 역시 빈손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합니다. 우리 정부의 중점 외교 전략 중 하나인 신북방 정책의 당사국들과 협력을 다지고 현지의 고려인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7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먼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기업이 건설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을 시찰합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선 미르지오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의회에서 연설하고 우즈벡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찾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에선 토가예프와 나자르바예프 등 전 현직 대통령들과 만나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한 뒤 오는 23일 밤 늦게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이들 국가들과 오랜 역사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화 진출 확대 등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에서 현지에 사는 고려인 동포들을 격려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국들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와 연해주로 쫓겨났다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중앙아시아로 끌려온 고려인들의 후손 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방문 때 독립운동가 개봉 후 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할 예정이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도 추진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리적으로 북방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 혁신 성장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신북방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자금이 워낙 커서 일부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입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곳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입니다. 조 단위를 훌쩍 넘길 매각 대금 때문에 인수 의사 이전에 여력이 되느냐가 먼저 고려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SK가 가장 먼저 꼽히지만 SK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최근 인수 의향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점이 오히려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SK 외에도 한화와 CJ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역시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한화는 전혀 고려해본 적도 없고 항공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 CJ 역시 대한통운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력 대기업 후보군이 한 발씩 빼면서 사모펀드 인수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모펀드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을 통해서 재매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대기업들이 손사래를 치거나 눈치를 보는 사이 재무 구조가 좋은 중견 기업들이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눈치 보기 단계지만 인수전이 본격화하면 유력 후보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 8일 별세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새벽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운구 행렬은 진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 조 회장의 세 손자가 위패와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섰고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3남매가 뒤를 따랐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뒤 운구 행렬은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과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등을 돌아봤으며 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에 안장됐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미군 헬기의 저공 비행과 소음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과 밀락동 일대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훈련이 계속되면서 의정부시청과 소방서에는 불안했던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헬기 소음과 불빛은 인근 미군 부대인 캠프 스탠리 소속 헬기들의 야간 훈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증거를 없애고 사후에 허위 진단서 발급을 주도한 혐의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생명 경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내용의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인간 생명이 풍요로워졌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형태로 생명이 억압받고 있다면서 모든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보호돼야 하고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이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로 만료되지만 석방 없이 계속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앞서 2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구속기간이 현행법상 최대인 3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앞서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문만 전환될 뿐 석방되진 않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을 조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혔던 인물로 이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단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진술하겠다며 수사단 출석을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의 발단이 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혔던 인물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당했고 2008년 초에는 강원도 원주별장과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당했다며 지난 2014년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별장에서 있었던 일 그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외에 서울 등지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아주 여러 차례. 하지만 검찰은 피해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1년 전 수사 때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고 촬영 시기도 수시로 번복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첫 수사 당시 경찰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의혹 말고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먼저 수사하라고 권고한 뇌물 혐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도 꼽힙니다. 다만 재수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 때는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확보된다면 성범죄 수사 역시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외압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최근 검찰 수사단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수사 대상자가 먼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주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 외압을 줬다고 본 겁니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재직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사표를 내는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전 비서관 측이 최근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단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4 용지 5장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에는 6년 전 의혹에 관해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 국민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또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절차에 맞는 수사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 강제 수사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구속 여부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영장심사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방어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이 관련 혐의가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강조해 수사단에게 부담을 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의 인사 외압 논란에 관해 최근 당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2차례 조사하고 과거 업무 일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날짜별로 기록된 수첩 내용을 토대로 다른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조만간 강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승리가 여성들의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골프 접대를 추가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 파티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여행 비용을 승리 측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행 경비 액수를 파악했다며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티 기획 관계자 등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해당 여성들은 누구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가 사업상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네, 것은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갔는지가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대가가 있다거나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 승리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지국 탐문과 카드 내역 조사 등을 통해 2차례뿐이라는 거짓 진술이 들통난 겁니다. 비용은 모두 유 대표 측이 부담했습니다. 6차례에 걸친 식사 자리에서도 유 대표가 일부 비용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접대 규모와 대가성 여부 등을 파악해 윤 총경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정비를 받기 위해 차량 기지로 들어가던 KTX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넉 달 만에 또 일어난 KTX 탈선 사고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선로 한가운데에 멈춰선 KTX 열차를 거대한 기중기가 힘겹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배차가 이루어지는 공간 내에서 탈선이라니까 좀 황당했죠. 열차 칸들이 일그러져 있었죠, 칸칸이. 경기도 고양시의 차량기지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것은 새벽 2시 40분쯤. 정비를 받기 위해 정비고로 천천히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지 안에서 벌어진 사고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위해 사고 차선의 전력을 모두 끊은 채 온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코레일은 기관사가 신호를 잘못 봐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신호가 아마 났었는데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일단 업무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 조사를 받게 되죠. 지난해 12월 10여 명이 다친 강릉 KTX 탈선 사고도 안이한 안전관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선로 전환기에 전환 표시를 해주는 제어선이 잘못 연결이 되어서 지난해 사고 이후 코레일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당시 코레일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또 한 번 탈선 사고가 반복되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의 명소이자 유명 관광지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이 좌측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화면은 불이 났을 당시의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길은 많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민 그리고 파리 시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우측의 화면이 불이 났을 때의 모습이고요. 좌측에 있는 화면은 지금 현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7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쯤에 불이 났고요.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쯤에 불이 났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2시쯤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7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분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노트르담 대성당 불길로 인해서 첨탑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중요 문화재고요.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진화 작업은 필사적이고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 좌측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마로 인해서 파리 시민들이 아주 놀랍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이 화재를 진화하는 작업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딩 양식 특유의 높이 솟은 이 첨탑은 하마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붕괴됐습니다. 파리 구도심 센강변의 시태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쪽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고요. 화재는 지금 추정되는 바로는 첨탑 리노베이션 보수 공사를 위해서 촘촘하게 설치된 시설물인 비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목조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재가 크게 났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우측에서 보여드렸듯이 화재가 아주 크게 났던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 많이 불길이 잡힌 모습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대일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미일 협상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무역 적자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일본에 75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426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676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겁니다. 중국, 멕시코, 독일에 이어 네 번째 규모입니다. 특히 이 같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무려 80%에 이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내 생산을 줄이고 미국 공장에서 더 많은 차를 만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첫 협상은 일단 이런 상황에 자동차를 포함한 교섭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단의 수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모태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협상이 삐걱거릴 때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쳐 왔던 만큼 글로벌 경제 주체들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에 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820만 채나 됩니다. 특히 시골은 빈집으로 넘쳐나는데요. 지방의 한 작은 지자체가 빈집 은행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있는 일본의 한 시골 마을. 멀쩡해 보이는 집들이지만 대부분 빈집입니다. 若い人がいねえでさ、この近所だってみんな空き家だもの。 이런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인구 16만 명의 도치기시는 이른바 빈집은행을 만들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인도 손 놓은 빈집을 지자체가 모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구매자나 세입자를 무료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집주인이 해야 할 빈집 청소나 폐가구 처리 비용은 100만 원까지 시가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싼 집값이 시 지원으로 더 싸진 겁니다. すでにね、人がいなくなった段階でもうお困りなわけですからね、この段階でもうすでに引き受けるようにしているのが空き家バンクなんですね。 빈집은행을 통해 집을 마련한 입주자에게는 집 수리비로 5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いろいろ補助が出るということで使わせていただきました。 시가 직접 나서다 보니 더 신뢰가 가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自治体でやって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珍しかったので、ちょっと安心感もあったので。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이득이 되면서 올해 빈집 계약 건수는 70건을 넘었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게 보통인데 이곳은 전입자가 전출자를 6년째 넘어섰습니다. 더 고무적인 건 전입자의 73%가 40살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빈집은행이 이런 성과를 낸 데에는 젊은 입주자들에게 이사 비용은 물론 양육 비용, 심지어 인근 대도시 통근 비용까지 보조해주는 꼼꼼한 지원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오늘은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기온이 10도, 강릉은 17.3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높겠고요. 강릉은 무려 25도까지 높아지면서 6월 하순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청주, 대전 23도, 대구와 광주 24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건조합니다. 서울과 강원, 영동을 비롯해 중부와 경북 지역에 어제부로 엿새 만에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영동 지역은 바람도 오늘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다시 높아졌으니까요.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서쪽 지역부터 하늘에 구름량이 서서히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 산간 지역의 많게는 60mm 이상, 제주도 해안 지역에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 쪽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요. 모레는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2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